가까울수록 집에서도 서로 손님처럼 대해라. 오늘 거울 속의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밖에서는 누구보다 너그럽고 예의 바른 신사 숙녀로 통하지만 막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평생을 헌신한 배우자에게 퉁명스러운 말투를 내뱉고 독립한 자녀의 삶을 내것인 양간섭하며 친구라는 이름으로 무례한 농담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깝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허물어뜨린 그 작은 예의들이 사실은 우리의 노후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그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따뜻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망치는 치명적인 덫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예의라는 옷을 벗어 던집니다. 우리 사이에 뭐 어때? 가족인데 이해해주겠지 라는 생각은 관계의 안전거리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시니어들에게 노년의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을 어색한 일 혹은 매정한 일로 치부하곤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좁은 유배지에서 수십 년을 홀로 지내면서도 결코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익숙한 사이일수록 더 어려워해야 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애틋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어려워한다는 것은 불편해하거나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나와는 완전히 다른 독립된 우주를 가진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 경계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관심을 이유로 타인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자녀의 방에 노크 없이 들어가고 배우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무시하며 친구의 아픈 곳을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건드립니다. 하지만 예의가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경멸과 피로가 자라납니다. 무례함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하고 결국 당신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품격 있는 노후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곁의 사람들을 얼마나 정중하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관계에 울타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통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존경과 평화로 채울 지혜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례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전이 혹은 안전지대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만나는 타인에게는 긴장감을 유지하며 최선의 예의를 다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가장 가깝고 만만한 가족에게 쏟아붓는 것이죠.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이 이 정도도 못 받아줘 라는 보상 심리가 예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집안 사람끼리도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가 여접빈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는 어떻습니까?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 한마디도 정성껏 고릅니다. 그런데 왜 평생 나를 지탱해준 배우자에게는 구멍난 옷을 입고 거친 말을 내뱉습니까? 익숙함은 상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 당연함은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권리만 남게 되고 그때부터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부부 갈등이 은퇴 후에 폭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뒤 스문의 시간을 함께 붙어 있게 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무례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나의 부속물처럼 여기거나 나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순간 예의는 실종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더 정교한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독, 즉 홀로 있을 때도 삼가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예우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예우해 주겠느냐는 가르침입니다. 이 신독의 정신을 가정으로 가져오면 바로 거가여접빈이 됩니다. 집에서도 손님을 대하듯 하라는 이 말은 결코 가식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이때 예의마저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스스로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집안에서도 단정한 차림을 유지하고 배우자에게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다사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말이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을 천금처럼 무겁게 여겨라.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의 아픈 곳을 농담으로 건드립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느려? 애들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예의의 선을 넘는 공격입니다. 다산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부터 집안의 식구들을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보십시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예의를 지키지 않는 대상도 배우자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다 보면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거 먹어. 이번 주말엔 거기 갈 거니까 준비해. 이런 일방적인 통보는 예의가 아닙니다. 배우자 사이의 예의는 감사의 구체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연한 밥상, 당연한 청소, 당연한 경제적 지원은 없습니다. 그 모든 행위 뒤에는 상대의 시간과 노동이 들어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밥 한 그릇을 받아도 오늘 국이 참 맛있네. 고생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예의의 실천입니다. 또한 공간의 경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허락 없이 지갑을 뒤지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무례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각자의 비밀과 사생활은 존재합니다. 상대의 방문을 열 때 노크를 하고 상대의 물건을 건드릴 때 먼저 물어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사랑보다 단단한 예의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했다면 이제 그들은 당신의 자녀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가 자녀를 여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는 자녀의 삶을 간섭하는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예고 없이 자녀의 집을 방문하거나 묻지도 않은 육아, 조언이나 경제적 훈수를 두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성인 자녀와의 예의는 관조의 기술입니다. 멀리서 지켜봐 주되 요청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배워야 할 인생의 몫입니다. 다사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늘 훈계했지만 그것은 삶의 태도에 대한 것이었지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당신이 먼저 자녀를 정중한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집에 왔을 때 비판보다는 따뜻한 환대를 베푸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찾는 이유가 의무감이 아니라 편안함이 될 때 비로소 예의는 빛을 발합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우리는 예의를 생략하곤 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격식이야 라며 거친 농담을 던지고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이의 예의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서로의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무례함도 큰 상처가 됩니다. 특히 돈 이야기와 자식 자랑은 친구 사이의 예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친척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나 경조사 때 만나 너는 언제 취업하니? 둘째는 언제 낳니? 라고 묻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무례입니다. 상대가 말하고 싶지 않은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예의입니다. 다사는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끈적거리는 간섭보다 맑고 정중한 배려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약속 시간을 엄수하고 깔끔한 차림새를 갖추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시간과 존재를 존중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예의는 대부분 입을 통해 전달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언어 습관은 바로 명령조입니다. 이거 해, 저거 가져와가 아니라 해주면 좋겠어,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부탁의 형식을 빌리십시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예의는 완성됩니다. 둘째는 침묵의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내가 살아온 경험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입은 닫고 귀는 여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도중에 말을 끊지 않는 것. 이것은 최고의 예의이자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다사는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니 말을 아끼는 것을 보물을 아끼듯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셋째는 사과의 언어입니다. 미안하다,
말은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용기의 표현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혹은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지체 없이 사과하십시오. 고집스러운 노인이 될 것인지, 유연한 어른이 될 것인지는 바로 이 사과의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쉬는 안식처입니다. 이 공간에 누구를 들일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앞서 보았던 영상에서처럼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집에 들여 나의 평화를 깨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서도 나만의 영역을 확보하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공간을 존중해 주십시오. 청결과 정돈 또한 예의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를 깨끗이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배려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의 작은 방 하나도 늘 정갈하게 관리했습니다. 그 정갈함이 그의 정신을 맑게 유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질서한 공간에서는 무례한 행동이 나오기 쉽습니다. 주변을 정돈하고 예의를 갖춘 공간에서 비로소 예의 바른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왜 예의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그 예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자산은 결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라는 정성스러운 걸음을 주었을 때만 관계라는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은 어쩌면 이미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이 강조했듯이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사소한 행동 속에 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수줍게 말해보는 것, 자녀의 전화를 받을 때 밝은 목소리로 응대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존경받는 품위 있는 삶으로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당신이 함부로 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줄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오늘부터 정성을 다해 모셔보십시오. 무례함이라는 가시를 내려놓고 예의라는 부드러운 옷을 입을 때 당신의 집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외롭다고 탄식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온기를 베풀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의는 그 온기를 전달하는 가장 세련된 방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 곁에 있는 분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곁에 있어 줘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30년을 평화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늘 머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